퇴짜를 맞은 신천지 120억 기부, 그리고 지도부가 정말 코로나19 감염의 단초가 된 거냐?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세는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만 반대로 이 신천지의 비밀에 대해선 더욱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신천지 측이 사전 협의도 없이 현금 120억 원을 기부했었는데요. 대구시가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대구 사회공동복지모금회에 100억 원의 성금을 기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시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성금을 거부하였습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이 해야 될 일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대구지회에 100억 원, 중앙에 20억 원을 현금 기부했던 신천지 측이 결국 퇴짜를 맞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면 120억 현금 그대로 고스란히 다 신천지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한다고 하죠. 지금 이게 대구 지회하고 중앙에 합쳐서 120억을 지금 계좌로 그냥 바로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현금 120억이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삼성그룹이 이제 300억 정도를 이제 기부를 했고요. 아마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이제 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난번 이만희 회장이 이제 기자회 할 때 뭐 물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대라고 했는데 저는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신천지가 정말 현금 동원력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아무 상의도 없이 보낸다는 것 자체. 그리고 지금 보면 국민들의 어떤 신천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제가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권영진 시장이 도저히 못 받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마 그런 국민적 정서를 읽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부를 거부당했기 때문에 신천지 측의 입장도 궁금했었는데, 아까도 잠깐 만나봤던 것처럼 신천지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기부처를 찾아서 도움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신천지가 현금으로 기부했던 120억 원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대기업인 삼성 다음으로 많은 금액입니다. 신천지의 이렇게 막강한 현금 동원력에 대한 궁금증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그중에 10분의 1은 집합 본부로 갑니다. 또 그 돈의 10분의 1은 총회로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운영되는 현금 흐름만 작년 기준 3,800억 원이었거든요. 딱 작년 기준으로만 하면, 물론 그 신천지를 잘 아는 이들의 증언이긴 합니다만 현금으로만 3,800억 원이라는데요. 이 정도가 교회나 아니면 종교단체 이 정도 모은다 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23만 명이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5만 정도 돼요. 전체가. 예. 근데 거기서 이번에 기부한 게 1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한 주에 예컨대 그러면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3,800억이 되려면 엄청난 양의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일반 교회에서 그 정도까지 헌금이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실 이런 게, 그렇죠. 이런 흐름, 3,800억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신천지 입장에서는 예. 경쟁을 시켜서, 그러니까 교인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이 헌금을 내도록 만드는 어떤 좋게 얘기하면 동료고 격려인 것이죠.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봐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구원받은 숫자가 제한된 숫자라고 하면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도를 얼마 이상 해야 되고 헌금을 일정 부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가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렵다고 보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도 신천지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학생도 학교를 못 나오는 이유 중에 부모님이 해준 얘기예요, 저한테. 그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해준 얘기인데, 학교를 안 와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학교를
안 오니까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아이가 집을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을 헌금하고 있다라고 그 어머님이 저한테 직접 들으신 거죠, 최 교수님이? 들은 거예요. 그 어머님한테.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구조라고 하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도들이 알겠습니다. 본인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헌금을 내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해 만지는 돈이 3,800억 원 정도. 그리고 네. 구정차장. 네. 그러면 뭐 신천지 전 재산 규모가 5천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할 거라는 뭐 관측도 동시에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저거 이제 확인된 것이 저 정도고요. 이 올 1월 12일에 이제 과천에 있는 본부에서 이 정기 총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제 녹취록에 따르면 신천지 전체 재정은 한 2,749억 원 정도 되고요. 총회가 관리하는 돈이 949억 원. 각 전국 12개 지파에서 이 관리하고 있는 돈이 1,799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천지 교회가 지금 뭐 1,000여 개가 넘고 또 이 알려진 것만 해도 건물이 그 수십 채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신천지와 관련된 이 보유재산 총액은 뭐 알려진 것은 5,500억입니다만 그보다도 더 많은 규모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부했던 120억 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의 사제 개인 돈이 아니라 교인들에게서 나온 돈이라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신천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큰 행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할 때 뭐 티셔츠를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DVD를 판매를 한다거나 그럼 20만 명인데 네. 하나당 10,000원씩만 팔면 전도 못하면 한 명당 110만 원씩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당연히 신도들이 헌금을 할 것이고 저희가 증언들을 토대로 좀 종합을 해보면 최 교수님, 예. 그러니까 아까 헌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헌금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만희 총회장 출판물로도 신천지 측이 정기적으로 돈을 법니까? 그러니까 벌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까 인터뷰 나왔습니다만 DVD 같은 거 본인 이제 이만희 총회장의 연설이나 설교나 이런 걸 또 DVD로 만들어서 그걸 또 판매를 합니다. 한 장이 10,000원이라잖아요. 또 책도 씁니다. 이만희 씨가. 이만희 총회장이 쓴 책을 또 판매를 해요. 그러면 신도들 입장에서는 총회장이고 우리 사이비 교단으로 한다면 교주인데 교주가 쓴 책이나 강연을 당연히 듣고 싶어 하죠. 아까 말씀한 사입이란 단어보다는 뭐 기상 언론에서 뭐 이단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이단으로 있는 취급하고 수사를 있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성교단은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종교 단체에서는 그 총회장이나 교주의 영향이라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 사람들이 쓴 책, DVD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또 듣고 이러다 보면 계속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매주 DVD를 만든다고 하면 그걸 계속 구매한다고 생각해보세요. 20만 명이라고 쳐도 하나에 10,000원이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로 돈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120억이라는 돈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제를 턴 게 아니라 이렇게 DVD나 아니면 뭐 기념품이나 이런 거 판매한 돈이나 아니면 헌금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헌금 낸 사람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구시와 공동모금회가 신천지의 이 120억 원을 받지 않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여전히 정부의 방역에 비협조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입니다. 어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다수의 교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1인실이 아니면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방역 대책에 커다란 혼란이 조성되고 있고 이는 방역 대책을 방해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1인실 아니면 안 쓰겠다.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먼저 이현정 의원하고 이 화면부터 볼게요.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 지도부가 그 30여 환자가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즈음에 신천지 지도부도 줄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어떤 식으로 번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역학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사례가 거의 아마 유일무이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수천 명이나 지금 집단 감염이 됐잖아요. 한 그 종파에서. 그러면 도대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가 이제 아마 세계적인 관심이 끌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31번 확진 환자가 사실 처음으로 이제 알려진 것인데 사실은 그 비슷한 시기에 많은 환자들이 몇 명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는데 문제는 보니까 이 예. 신천지 그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피라미드 조직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화장이 있으면 집화장이라고 한 게 이제 아마 뭐 그 전체 어떤 그 대구 지역에 뭐 총 이제 관할하는 분이 되겠죠. 그 밑에 각 부장들이 있고 또 뭐 강사들도 있고 이건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아마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직에 있는 분들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감염이 쭉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감염이 됐을 가능성.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접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행사를 한다든지 뭘 하게 되면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고 또 여러 모임을 주도를 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어떤 면에서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대구교회에서만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60% 이상이 지금 확진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확진의 어떤 역학적인 조사를 해보면 실제 상층부가 대부분 다 지금 감염이 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일반적 주장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이 어떤 상층 지도부가 감염된 상황을 보면 실제로 그 밑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이렇게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어떤 전파 경로가 실제로 상층부를 통해서 왔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이현주 의원님 하나 질문 더 드리면 뭐 일단 일부 언론의 보도긴 합니다만 이렇게 급속하게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인 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 지도부에서 이게 파장이 미쳤기 때문에 정부 당국도 최초 감염을 알려면 이 인물부터 먼저 이제 들어받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왜냐하면 이제 만나는 사람의 규모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고에 있는 집화장이 만나는 규모 뭐 수천 명 규모일 거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 뭐 수백 명 규모일 테고 어떤 뭐 보면 그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많이 만나면 전파가 빨리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결국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는 것 자체는 아마 그런 어떤 역학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신천지 교인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 게 아까 권영진 대구시장도 주장을 했지만 네.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나 1인실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격리 거부를 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 겁니까? 네. 우리가 뭐 그 격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 광역시장이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그 일선 현장에서는 이 비협조적인 행태가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신천지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신도 수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시설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도와 시설을 확인하는데 전국의 행정력이 상당히 좀 많이 낭비가 됐습니다. 예. 실제로 그 사례를 보면요. 서울의 경우에는 신천지 측에서는 자신들의 시설이 170개라고 보고를 했는데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연관 시설이 200개 이상 더 나타났습니다. 어허. 이 과천에서도 이만희 총회장 직속 위장교회가 25곳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안동의 경우에는 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신천지 그 신도 중에 한 사람이 이 사흘 동안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코로나 그 확산 방역을 방해하고 있는 그 행위들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신천지가 지금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이 신천지 신도들께서 좀 자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언론 보도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실 때 병원에서 묻지를 않는데 신천지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말할 필요 없다. 이런 지령이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코로나 이외에는 질본에 전화하지 마시고 교회에 먼저 알려주시면 답을 하겠다라는 지령까지 내려온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 주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지도부 얘기, 감염 단초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기부 얘기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최 교수님 네. 오늘 속보 중에 하나가 오후 속보 중에 하나가 정부가 네. 만약에 이런 비협조에 신천지의 명백한 고의가 밝혀지면 정부는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은 한 겁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세요. 이게 질병관리본부나 아니면 방역당국에서 쓰는 비용 있잖아요. 예. 예산 들어가죠. 우리 지금 추경 예산 11조 얼마 지금 해놨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 중에 혹시나 방역 시스템 자체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공무를 방해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돈을 좀 적게 쓸 수 있는데 더 많이 들어가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물론 밝혀져야겠죠. 네. 검찰이 저는 만약에 고의로 명단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있는 시설을 없는 것처럼 고의로 누락했다면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면 또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간 세금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해야죠. 권영진 시장이 120억 안 받겠다고요. 저는 100억 안 받겠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제가 볼 땐 구상권 청구하면 더 많은 돈을 신천지가 도리어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도 잠깐 짚어봤지만 신천지를 나온 이들의 여론, 이들의 많은 직원들을 종합하면요. 교인들은 신천지가 원하는 여러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또 다른 신천지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제공한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 명단은 국내 성도 21만 2,324명, 해외 성도 3만 3,281명으로 총 24만 5,605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천지의 비협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파헤쳐보고 있는데, 비협조를 할 때 신천지의 원래 이 분위기를 좀 잘 알아야 된다는 이제 신천지 전문가들이 있어서 네. 얼마나 끈끈한지가 나오는 뭐 여러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특수부대처럼 움직이는 특수전도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을 뽑을 때 외모 깔끔하고 합당한 자를 선별한다 보니까 외모적으로 선한 이미지를 주는 사람을 뽑는 거죠. 또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종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성 친구 있는 청년, 노동 등 전도 우선위로 밀리고요. 하루에 한 번 전화 받기, 전화번호 받기. 그다음에 할당량 못 채우면 신체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엎드려 뻗쳐 무릎 꿇기, 손 들기. 물론 이게 100%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도가 됐겠죠. 그러면 저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도 저는 이런 특공대로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명단을 과연 그러면 신천지가 100% 다 공개했을까? 여기에 의심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천지가 제공한 여러 명단들을 보면 실제 행정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과 차이가 있고 알겠습니다. 실제 또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찾는 것이 배경되는 것보다 더 신천지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관련해서 하나하나 뉴스들을 계속 저희가 집중해서 짚어봤습니다.